눈에만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동이거든요. 진짜 지을 수 있는 최대치를 지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그 리뷰 같은 걸 찾아보니까 실거주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여기 엄청 많이 살아요. 근데 오늘 낮에 35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날씨 엄청 덥다고 하던데 여기 제가 온 곳이 송파구에 있는 송파파크 하비오 아파트인데요. 여기 아파트에 온 이유는 우리 홍콩 영화 보면은 닭장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감독님? 네, 맞아요. 네. 영화에 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울 한복판에도 닭장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감독님을 데리고 이 더운 날씨에 나와봤습니다. 송파파크 하비오가 아파트 단지도 있고 오피스텔 단지도 있고 호텔동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완전 전면부가 벽처럼 쌓여져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끔 막아놓은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오피스텔은 평수가 좀 작은 것부터 12평부터 시작해서 43평까지도 있거든요, 여기가. 오피스텔이요? 네. 40평대들은 말이 오피스텔이지 가보면 아파트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평수면은 뭐 어디 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이 오피스텔 30평이라고 치고 아파트 30평이라고 쳤을 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아파트가 더 넓은 느낌이긴 해요. 왜냐면 오피스텔은 공용 부분으로 써야 되는 게 많거든요. 복도도 엄청 길고 이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30평대라고 해도 아파트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이랑 아파트의 차이점이 또 뭐냐면 지어질 때 건축 허가 받는 게 또 다르거든요. 오피스텔은 그냥 이 지자체에서만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자체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고 여기 부지도 상업지역이거든요. 상업지역인데도 아파트도 지어졌고 이 오피스텔도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전면부들은 그 오피스텔 동인 거고 저쪽 뒤쪽에 있는 게 아파트 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오피스텔 높이랑 저기 건너편에 검정 색깔 건물 보이시죠? 네, 맞아요. 저기 검정 색깔 건물부터는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오피스텔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건물인데 그러니까 높이가 똑같은 거 보이세요? 네, 맞아요. 높이가 똑같네. 같은 데서 지은 거예요? 아니요. 이게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고도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가 군사보호법으로 인해서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딱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건물까지도 다 똑같은 높이까지만 지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있는 높이가 이 동네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최대치. 높이인 거예요? 네, 맞죠. 그리고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빽빽하게밖에 지어질 수 없었냐라는 것도 그 고도 제한 이유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나 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건폐율은 뭐냐면 만약에 이 대지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 100평이라고 볼게요. 그 100평에 빽빽하게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몇 %까지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 %들은 대로를 만들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게 되는 건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5%예요. 그럼 100평이 있다라고 치면은 55평까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반 이상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거고 그래서 건물 간의 동 간격도 엄청 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용적률은 또 599%거든요. 그럼 좀 높은 편이에요. 상업지역이라 가지고 일반 아파트보다는 용적률이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고도 제한이 걸려져 있잖아요. 시행사 입장에서는 한 채라도 더 지어야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지을 수 있는 최대치를 완전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 건너편 보면은 문정 건영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이 건영 아파트는 21년도에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계속 진행 중인 거고 새 아파트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미 이 아파트들도 동 간격 사이가 그렇게 넓다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하면 이 송파파크 하비오처럼 빽빽하게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그 리뷰 같은 걸 찾아보니까 실거주 만족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바로 옆에 뭐 없는 거 없는 가든파이브도 있고, 또 건너편 쪽에는 법조타운도 있고, 조금 더 가면 지산들이 엄청 깔끔한 지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많고 그냥 걸어서 일자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실 만족도는 엄청 높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저기 문정역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지 궁금해가지고. 여기 엄청 많이 살아요. 요 근처 다 직장 때문에 다 이사를 와요. 아, 그래요? 굳이 이사를 와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오피스텔이 여기 밖을 보고 있는 집이 있을 거고, 건너편에 단지 내를 보고 있는 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간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또 안 그렇다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답답한 뷰를 가지고 있는 라인이랑 두 개 차이가 한 1억 정도 난다고 해요. 근데 오피스텔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근데 저 같으면은 1억을 더 주고라도 밖에 보여지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임차를 맞추는 목적이 많거든요.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맞추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전세나 월세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요. 어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근데 또 제 생각은 밖을 바라보고 있는 집이 오히려 그래도 공실이 났을 때 더 빨리 임차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으면은 밖을 보고 있는 걸 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같은 월세면 같은 그죠? 전세 가격이면 바깥에 있는 집 살 것 같아요. 맞아요. 송파 파크 하비오 옆에 보면은 송파 아이파크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인면부가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게 한 것도 지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특이하게 구조를 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좀 보면 좀 징그럽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나? 여기 바로 뒤에가 101동이거든요. 101동 건너편 보면은 글생공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쪽 건너편에서 봤을 때는 이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다 빽빽하다라고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쪽 보면은 그래도 저 반대편보다는 좀 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101동이 집에서 보면은 여기 공원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쪽에 있는 동들은 반대편 집이 보이는 쪽이지만, 여기 이 라인들은 뻥 뚫려가지고 그냥 공원 보이고, 그리고 그 뒤에 장지천이 있거든요. 장지천까지도 쭉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바로 앞에 가든파이브이기 때문에 101동, 102동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냥 걸어서 1분 거리로 가든파이브 가셔가지고 그냥 편의시설 다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든파이브 안에는 뭐 스타벅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교보문고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 감독님 와보셨어요? 아, 저는 집이 이 근처라 가지고 아, 좀 종종 와 보는데, 한때는 막 이게 뉴스라든지 이제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올 정도로 좀 대대적으로 나라에서 좀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도 상가들이 있었는데 거기도 좀 공실이 많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잠실이라든지 다른 곳들이 발전하면서 네. 뭔가 이쪽 상권이 좀 죽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긴 잠실 가면 없는 게 없으니까 뭐 백화점도 다 있고 해서. 잠실이랑 너무 붙어 있는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건가? 부산에는 르네시대라고 사상에 있는 게 있거든요.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네, 맞아요. 저 초등학교 때 엄청 인기 많은 상가였는데 지금 가면 완전 다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확실히 아파트 바로 가까이에 저도 교보문고 있는 게 제일 부럽긴 하거든요. 교보문고 있으면은 뭔가 주말에 이렇게 날씨 더울 때 교보문고실 가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막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책 많이 안 읽으시잖아요.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한때 부동산 시장이 엄청 분위기가 좋을 때는 오피스텔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이유가 취등록세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한 채라도 더 사면은 12%를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4.6%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생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투자 붐이 좀 많이 일어났었죠.
신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월세 가격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신축도 점점 가면 갈수록 구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 받는 용도로 그 오피스텔 투자하는 거를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긴 하거든요. 점차 월세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점차 깎이게 되고,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월세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는 투자를 좀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파트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도 우리 21년도까지만 해도 8억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억 5천? 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전세는 한 5억 정도로 맞춰지고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라서 그런지 아파트 안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아파트 단지 내에 차가 들어올 수 있냐 없냐도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가 뚫려 있긴 해요. 그래서 차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애들 혼자 다니는데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차 안 다니는 그런 아파트를 더 선호하긴 해요. 와, 여기 홍콩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아유. 신기하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있다니. 여기 밑에 워터파크예요. 와, 아파트 안에 워터파크 있고. 근데 여기 아파트 안에 찜질방도 있고 스파도 있고 이렇게 워터파크도 있고. 맞아요. 저 찜질방 가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찜질방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요? 그 이유가 저는 부산에 살 때 목욕탕이랑 뭐 찜질방 엄청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서울에 오니까 찜질방이랑 목욕탕이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죠. 네. 그게 참 신기하다. 서울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하나 이 생각도 했었어. 여기서 보면은 완전 건물들로 다 빼곡하게 보여져요. 지금 우리 눈에만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동이거든요. 진짜 지을 수 있는 최대치를 지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들은 전부 다 임대 문의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몇 군데는 좀 채워져 있긴 한데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다 빈 상가네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업종 중에서 목욕탕이 제일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아파트는 35평부터 시작해서 40평, 50평, 60평까지도 있거든요. 근데 35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고가 찍었을 때는 18억까지도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13억까지 또 내려갔다가 제일 최근에 거래된 거는 그래도 16억 5천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집값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빼곡하게 지어져 있어도 10억은 기본으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송파구니까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고객님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18억은 거뜬히 더, 그거는 찍고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의 차이인 거지. 네. 용적률을 더 받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조금 더씩 지을 수 있게끔 용적률을 높여주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전에 봤던 아이파크 오피스텔처럼 인면 부분을 얼마나 좀 특이하게 만드냐에 따라서도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또 돌봄 시설 같은 것도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들 가보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거기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안에 단지 내에 보면은 공원 같은 거 조성 잘 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인센티브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 인센티브를 받을 때 그런 공원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주변 사람들도 개방해서 그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다. 그래서 용적률을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은 아파트 입구부터 입주민만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막아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리팍이라든지 원베일리도 원래라면은 용적률 더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 막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에서 좀 더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엄청 잘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리팍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은. 거기 이제는 우리도 그냥 아리팍 가서 커피 한잔 할까 하면은 카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영화관도 있어요. 아파트 안에 영화관, 아, 맞네. 메가박스도 있어. 웨딩홀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 살면은 결혼도 여기서 그냥 해버리고. 집에 있다가 결혼하러 가고 이러면 되겠다. 결혼하실 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네. 결혼할 사람만 데리고 오나? 여기서 봐도 지금 건물들이 다 똑같은 높이로 되어 있죠. 이 동네도 다 건물들이 높이가 다 똑같은데 이런 곳이 또 서울 내에 한 군데 더 대표적인 곳이 있거든요. 이거 마곡이에요, 마곡. 마곡과도 이 상업지역들 지산 높이들이 다 똑같아요. 그냥 대로변에서 보면은 일자로 쭉 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쪽이 아파트고 밑에 이쪽이 우리 아까 봤던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서 아까 봤을 때 이렇게 벽처럼 다 쌓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장지천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01동, 103동이 제일 살기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이쪽을 보는 거. 왜냐면 여기 가든파이브 있으니까 걸어서 그냥 길만 건너면 가든파이브 갈 수 있고. 지하철이 또 가까워가지고 한 101동이나 106동 안쪽 보고 있는 집이랑은 한 1억 넘게 차이 날 것 같거든요. 와. 여기 보면 이 아파트 안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 있으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에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놀이터 360도를 돌려도 다 건물밖에 없어요, 지금. 와. 지금 여기서만 보이는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 와. 근데 위례신사선이 2008년부터 기획을 해왔던 노선이거든요. 근데 원래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니까. GS건설에서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GS건설에서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례신사선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던 분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왜냐면 위례신도시부터 시작해서 삼성역까지도 그냥 일직선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엄청 편할 건데 그게 지금 아무도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0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동부지방법원 있죠? 동부지방법원 있고 여기 아파트 사이에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 사거리에 위례신사선이 들어올 거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찍었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감독님 일단 점심부터 먹으러 갈까요?